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11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유족이 주소지관할 보훈청에다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단계로서 그 다쳤거나, 그러니까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을 하게 된 그 원인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이거를 의의를 해서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한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망의 경우에는 신체 검사를 이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신체 검사를 해서 1급에서 7급까지 해당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범죄 경력 조회를 해가지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의 적용이 배제가 되는 중대 범죄가 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중대 범죄가 없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이 돼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친 경우, 상해를 입은 경우 1급에서 7급까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망한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을 하거나 다친 경우 이 원인은 결과적으로 사망을 했거나 다친 것이고, 이 원인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직무를 수행하다가 교육 훈련을 하다가 다쳤거나 사망해야 된다는 얘기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군인이 휴가 중에 가서 자기 휴식을 취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다쳤다라고 하면 이것은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갈리는데요. 여기서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다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이고,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그러한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훈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사망했을 경우는 국가유공자 이 경우에 순직군경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는 보훈보상 대상자는 이제 재해 사망 군경이 됩니다.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의 경우에 재해 사망 군경이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직무 수행과 관련성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아니고 다친 경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이제 공상군경이고, 그리고 보훈보상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제 재해부상군경,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영상에서는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그 차이점에 대해서 별도 영상에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은 상해가 아니고 사망이 됐을 때 이 사안이 국가유공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순직군경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망이 됐을 때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 사망군경이 될 것이냐를 볼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순직군경과 재해 사망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의 이 공통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무 관련성이 공통점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이러한 직무 관련성이 직접적인 것이라면 국가유공자이고, 직접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관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훈보상 대상자이고,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직무 관련성이 아예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보훈보상 대상자도 아닙니다. 그것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서는 단계가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 요건에 해당된다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과기록 여부, 전과기록 조회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근간의 별도의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근간에 이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향후에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이 경우에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이 명백하다면 소속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서 종전과는 다르게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몰군경으로 순직군경으로 등록을 하는, 그러니까 보훈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이 됐다라는 것도 이제 별도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의 원인이 이제 국가의 수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느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언론보도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과로 졸음운전으로 숨진 장교 유공자 인정 안 돼 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을 계속 보시면 비상근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육군 장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 박모 중위의 유족들이 춘천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은 인과관계가 있지만 이미 이틀 전에 종료된 비상근무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 보시면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로 누적으로 인한 그 사고와 그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는 인정이 된다.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그래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는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과관계는 인정이 되는데 이미 이틀 전에 종료된 비상근무, 이 비상근무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틀 전에 종료된 이 비상근무가 이틀 전에 이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대법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순직군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가 아닙니다. 재해사망군경이 아닙니다.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군인 등의 사망 사이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이것과 군인 등의 사망 이 사이에 원인과 결과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 인과관계설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 이 원인과 결과 이렇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그 결과적인 그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이 국가의 수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을 보면 이 고 박중희가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는데 그 비상근무가 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비상근무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비상근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때 국가의 수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그 직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직무와 그 이후에 비상근무가 끝난 이틀 그 비상근무가 이제 이틀 후에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틀 전에 있었던 비상근무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근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망, 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국가유공자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상근무가 아니고 이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 일반적인 직무, 당직근무도 했었기 때문에 피로 누적으로 인한 그런 사망,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는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상근무로 인해서 사망은 인정 못하지만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 이것은 인과관계가 다 인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훈보상 대상자로서는 인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경기 연천군 육군 A부대 소속 작전상황장교였던 박중희는 2012년 6월 11일 부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비상상황으로 5일간 2교대 비상근무를 했다. 상황이 종료된 지 이틀 만인 같은 달 17일에도 당직근무로 밤을 새웠고 비상근무를 했고 당직근무를 해서 철야 근무를 했습니다. 다음 날인 18일 오후 1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이후 박중희는 오후 8시쯤 저녁 식사를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대 밖으로 나갔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부대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중희의 유족들은 비상근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서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청했다. 등록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등록 신청하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라고 등록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보훈청에서는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용무로 출타하다가 식사를 나갔다는 것이죠. 공무수행과, 왜냐하면 비상근무도 아니고 당직근무도 아니고 당직근무가 끝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자신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 부대 밖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용무로 출타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크다라고 하면서 거부했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보훈보상 대상자도 아니다라고 해버린 것이죠. 보훈청에서는. 그랬더니 이에 불복해가지고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해당 요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아버리면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습니다.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고, 또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필요적 행정심판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행정소송 1심, 2심, 3심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핵심적인 차이는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돼버리면 상대방에서 우리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 행정소송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돼버린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소송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상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2심 가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심판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한 얘기만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1심, 2심, 행정소송 1심하고 2심은 뭐라고 했냐면 비상근무에 이은 당직근무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그래서 피로가 누적이 됐다는 얘기죠.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인 만큼 피로 누적, 그러니까 근무로 인해서 피로 누적으로 인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이 됐다는 얘기죠. 비상근무도 있었고 당직근무도 있었고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인 만큼 본인의 중대한 과실은 없다. 중대한 과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은 없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에서도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사적인 영역, 사적인 행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는 것이죠.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졸음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본인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 부대 내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었고 부대 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차를 타고 부대 밖으로 나왔다. 불가피하게. 그리고 육군참모총장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중희를 순직 처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1심하고 2심에서는 보면 일단 직무수행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원심을 1심하고 2심에서 이 판결한 거를 이제 이제 기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보낸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인정이 국가유공자로 이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1심하고 2심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이제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심하고 2심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뒤에서는 워딩 자체는 이제 불분명하지만, 왜냐하면 직무수행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도 이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 직무수행이 어떤 직무수행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직무수행은 국가의 수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국가유공자로서 순직 군경의 요건을 갖춘 것이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중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사적인 행위하고 이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사적인 그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그 직무수행, 국가의 수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순직 군경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 본인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판단에 그 전제가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육군참모총장도 순직 처리했다. 이것은 뭐냐면 소속 기관에서 순직 처리한 겁니다. 소속 기관에서 이제 전공상 심사를 해서 전공상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전공상 심사를 해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은 뭐냐면 그 소속 기관에서의 전공상 심사를 해가지고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이 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이 되는 순직군경이나 재사망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완전히 서로 별개이니까요. 소속 기관에서의 순직 여부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로 인정이 되는 요건 해당 여부와는 이제 별개입니다. 그런데 소속 기관에서도 이제 순직 처리했다. 이것도 이제 뭐 참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무수행과 이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직 군경, 직접적인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직 군경으로서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1심하고 2심에서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1심하고 2심에서는 뭐 유족 측에서 쉽게 얘기해서 뭐 이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보훈청에서 이제 대법원까지도 간 겁니다. 상고해서.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에서는 이틀 전에 이미 이틀 전에 종료된 비상근무가 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비상근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비상근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비상상황으로 5일간 2교대 비상근무, 국가의 생명재산, 국가의 수안전보장, 국민의 재산,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런 비상근무하고, 왜냐하면 비상근무가 끝나가지고 또 당직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비상근무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이거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직 군경으로 요건에 해당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있지만 이거는
재해 사망 군경, 보훈 보상 대상자로서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진 거죠. 1심하고 2심에서는 순직 군경 인정, 3심인 대법원에서는 순직 군경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보훈 보상 대상자 재해 사망 군경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원심, 2심이 주의적 청구인, 주된 청구입니다. 주의적 청구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했음에도, 그러니까 2심에서는 고등법원에서 주의적 청구인, 그러니까 주된 청구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거를 취소해달라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인용 받아들이겠다 해서 이제 유족 측이 이긴 거죠.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청구인 보훈 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정이 된 다음에 끝인 건데, 보훈 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이거에 대해서도 취소한다. 그것까지 심리한 것은 심리해가지고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보훈 보상 대상자 이거는 기각, 국가유공자는 오케이 한 것은 심판 범위를 벗어났다. 심판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순직 군경에는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지 않고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2심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2심으로 고등법원으로. 그럼 고등법원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최초에 그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 판결했던 거와 달리 순직 군경으로서는 인정이 안 되고 보훈 보상 대상자로서는 인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판결을 하겠죠. 그래서 그 여기서는 1심하고 2심에서는 순직 군경으로 인정이 됐지만 3심 대법원에서 이제 보훈 보상 대상자로서는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비상근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바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해서 순직 군경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 판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순직 군경과 재해 사망 군경의 구별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은 동일합니다. 이제 상해를 입은 경우가 동일하게 뭐냐면 국가의 수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을 했거나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서 순직 군경, 공상 군경이 되는 것이고, 직접적이지 않은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사망을 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사망 군경 또는 재해 부상 군경이 된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사망에 대해서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